제가 현역 때, 재수 때는 짬나는 시간에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자랑이다. 이 시간만 나면 그냥 수다 떨고 화장실 가고 매점 가서 빵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 그랬습니다. Don't even worry about it. 여러분, 제 채널 페이지를 보시면 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까라고 재수없게 써놨는데 어이가 없네, 개새끼. 오늘은 이 배너에 맞게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공부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저 문구가 제가 진짜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문구인데요. 1등급인 애들은 1등급에 맞게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2등급인 애들은 2등급, 3등급인 애들은 3등급, 9등급인 애들은 9등급. 하지마 이 개새끼야. 자, 그래서 성적이 생각보다 변하질 않아요. 그냥 고1 때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네,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곧 수능 점수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으로 가려면 진짜 사람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진짜 안 바뀝니다. 여러분, 변하셔야 합니다. 미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 새끼 뭐야? 라고 하잖아요? 진짜 좋은 사인이에요. 그걸 즐기셔야 합니다. 성적이 오를 거라는 소리거든요. 오늘 영상은 조금 뻔한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반수를 하면서 썼던 무기, 비법 이런 걸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너가 뭔데 수능 얘기를 해 하신다면 저는 현역 때 대입을 실패했고요. 자랑이다. 재수 때는 지방대 수의대에 합격해서 다니다가 삼반수를 하게 돼서 의대 치대 수의대에 합격하고 지금은 치과의사로 살고 있습니다. 제 구체적인 소개는 구독자가 10,000명이 되면 오늘 얘기는 제 반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독자분들 고1이면 고1, 현역, 재수, N수 가릴 것 없이 수능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재수 때까지는 안 했지만 3반수 때는 무조건 시켰던 것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펜으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첫 번째부터 약간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샤프로 문제를 푸시나요? 아니면 샤프로 풀고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샤프로 풀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펜으로 바꾸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이걸 왜 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로 풀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손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손이 가볍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문제를 읽자마자 생각 없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막 푼다는 겁니다. 왜? 그냥 놀리고 뭐고 본능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틀리면 지우개로도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풀다가 모르겠으면 막 지우고 다시 풀 때도 풀었던 거 지우고 다시 풀고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님들은 안 그러고 있다고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평소에 제가 그렇게 막 푸는 버릇이 있으니까 수능 시험장 가서도 평소에 문제집 풀듯이 무지성으로 푸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지성으로 문제 푸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 펜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풀 때 실수 없이 깔끔하게 정갈하게 풀기 위함이죠. 이게 특히 수학 과목에서 펜으로 푸는 게 큰 이점을 보이는데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식을 깔끔하게 쓰는 연습을 해놓으면 수능날에 지저분하게 푸는 일도 실수할 일도 없어집니다. 이게 진짜 무지성으로 식을 막 중구난방으로 쓰면서 푸는 게 실수의 원인이거든요. 물론 수능 당일에는 규칙대로 샤프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에 문제집을 풀 때는 펜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이것도 주의해야 될 게 이게 펜으로 막 풀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읽는 것부터 정답을 내리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신중하게 푸셔야 합니다. 샤프로 풀 때랑 펜으로 풀 때에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첫 줄부터 생각하면서 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좀 삐걱거리기도 하는데 차츰 좋아지다가 나중에는 제 풀이가 무슨 해설지 마냥 엄청 깔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요. 내 의식의 흐름이 어디까지 흐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막히는 곳이 있다면 그 파트는 공부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계산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한 부분마저 문신처럼 남아있으니 그걸 체크해서 다시는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됩니다. 펜으로 푸는 것이 강점이 많으니까 정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번째로 3반수 때 지킨 것은 바로 2시간씩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0분만 공부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수능 때 시험이 몇 분입니까? 국어는 80분, 수학은 100분, 영어는 70분, 탐구도 한국사 포함하면 107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0분은 집중을 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현역 때나 재수 때나 수능 시험장에 가서 느낀 거는 집중력도 체력이구나. 평소에 단련해 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긴장감이 풀리고 내 뇌가 작동을 멈추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집중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도 그냥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분들은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 50분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을 공부할 때 110분은 공부를 그냥 한 번에 하시고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쉬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지킨 것은 짬나는 시간을 무조건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현역 때, 재수 때는 짬나는 시간에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자랑이다. 이 시간만 나면 그냥 수다 떨고 화장실 가고 매점 가서 빵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이 개새끼야, 뭐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 개. 그랬습니다. 그땐 그냥 쉴 땐 쉬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있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유난 떠는 것 같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꼭 수능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때 그냥 공부할 걸 그랬다. 그렇게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치심보다 그 후회가 더 크니까 3반수 할 때는 남 눈치를 안 봤습니다. 졸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부하고 오가는 버스에서도 공부를 하고 밥 먹고 나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긁고 긁으면 2시간 정도 공부 시간이 나옵니다. 제가 수능으로 의대 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많이 확보하든가 시간의 밀도를 높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작은 시간들을 한번 긁어 모아보세요. 저는 학원 오가는 버스가 편도 30분, 그러니까 왕복 1시간 정도가 됐는데 버스에서 국어 지문을 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100% 각을 잡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중력 훈련도 되고 독해력 훈련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시간 정도 공부 시간을 뽑아냈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밥 먹고는 바로 빈 강의실 가서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전에도 탐구 암기하면서 잤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쌓이고 쌓여야 상위권과 격차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간 공부를 안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3반수 때 시킨 것들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영상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미친놈 아니야? 하면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자가 되세요. 이게 뭐 계속 미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능이 한 135일 남았는데 어떻게든 지금과는 꼭 달라져서 성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